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정책협의회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3월 8일에도 우리 경기도청을 예찬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당에서 나서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 1,360만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노력과 또 우리 경기도 세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14조 1,000억 개 가까운 국비를 올해 확보했는데 이 점도 우리 경기도민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혹여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계 주요 현안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지역과제 발행 사업을 전국적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서 애써주셔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는 아마도 올해와 또 다르게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작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증가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경제의 모태 혈관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주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문제는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국가적 과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경기도도 2022년까지 약 4만 1,0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의 규제만 좀 합리화해 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공사 중심으로 지방정부들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찬 당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송환 전도회 의장님과 김경엽 도당위원장님,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도내 양돈 농가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가 여러 많이 둔화돼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9일 이후에는 축산농가에서는 추가 발병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추가 발병이 이제 없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치본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방법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일 때 이제 설치분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관계된 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또 처리 방법도 너무 공무원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순환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하도록 경기도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 지역 화폐가 발행이 3,800억이나 되고 벌써 사용 등급액이 2,600억이나 사용이 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챙기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비의 추가 지원도 당정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인데 그나마 이제 2030을 발표하면서 GTX 노선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이제 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의 또 격차가 커서 이 북부 쪽의 교통망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면제가 돼서 경기 북부에도 이제 숨통은 터졌는데 보다 꼼꼼히 살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정부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가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접경 지역을 협력의 공간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1350만 도민과 함께 명시상부한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와 또 경기도 산하기관 그리고 경기도의 시군 모두가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김정엽 부당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광역시도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쭉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 편성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의결 단계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예산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1년에 2차례씩 우리 시도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각별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좀 뭐 몇 가지 우리 경기도 관련된 몇 가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문제, 주택 공급을 위한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가 확정돼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 대부분이 다 주로 경기도입니다. 지금 부천, 고양, 남양주, 하남, 과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 지역들은 지금 상당히 그 토지주들의 민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일 큰 민원이 아마 그런 거일 텐데요. 과거 1기 신도시 때 감면해졌던 양도세율이 낮아져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손해를 크게 본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그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마 예산 집행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전략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각각의 지자체가 이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제때 집행해 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보니까 우리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네. 아마 상당히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도의회에 또 추경 예산도 지금 현재 지금 상정이 돼 있죠. 우리 저 송환준 의장님과 염정현 대표님 함께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집행률을 늘리고 그리고 지금 그 확장 추경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 전략이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 각별한 강구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이화영 부지사님, 또 김의겸, 이화순 부지사님, 또 임채욱 수석님, 경기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환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우리 당 소속 의원님, 또 김경엽 도당 위원장님과 임종동 의원님, 그리고 장소가 허락이 안 돼서 모든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들이 못 오셨는데요. 경기도와 더욱더 좋은 나라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당정이 김경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당정이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역할이 내수를 활력화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마 지방정부는 90%까지 목표를 정해서 꼭 반드시 실천하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률이 90%에 이르게 된다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까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청과 도내 모든 지방정부들이 순조롭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당의 중요한 역량들이 전부 경기도 출신이세요. 사무총장님, 정책위원장님, 외계리 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리고 송환준 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대장의 이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돈은 지금 6은 지방에서 쓰고 중앙에서 쓰는 건 4인데 실제 쓰는 권한은 8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구조화나 이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모순을 해소하는데도 당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통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만,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민이 한 25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일 출퇴근 시간이 53분인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평균 이게 통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분 계실 겁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걸리는 분 많을 텐데, 이것이 경기도의 잠재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최근에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반드시 이 사업에 국비가 대대적으로 투입이 돼서 실천이 돼야 된다. 이 계획이
아주 신속하게, 조속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순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당선 대사님 관련 이 현황문제 협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서울을 넘어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복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채무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아주 유능하게 조정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는 한마디 창창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탈출을 해야 될 상황에 빠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탈출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잔뜩 되는 바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힘을 잘 모아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청에서 뵙게 됐고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과 농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고 또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서시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이화영 병화부지사님, 김희겸 행정제일부시장님, 이하순 제2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를 위해 국회에서 국비 예산과 현안들을 책임지고 계신 김경엽 도당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임종성 의원님, 또 자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마음문어 국회의원님들, 송환준 도의회장님과 연동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현장에서 경기 발전을 이끌고 계신 시장 군수 지방위원들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17개 시도별 하반기 예산정책 협의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17개 시도 예산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신 이해찬 대표님, 박강원 최고위원님, 서른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전해철 외계리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 간사님께 또 하반기 정액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환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지방일갈 이항법이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호중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님과 송환준 의장님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1,300만이 아마 오늘쯤 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인했는데 1,290만이었거든요. 나날이 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불행해지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그 똑같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잘 되면 우리 민주당이 잘 되는 거고 민주당이 잘 안 되면 경기도에서 안 되면 우리 민주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이 사업 예산 안건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먼저 올해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우리 이재명 부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의회 송환준 의장님과 염정현 우리 대표이사님도 도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과 현안들을 정부 예산안에 이제 반영하기 위한 저희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기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15조 1천억 원을 확보가 현재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상 최초로 이제 내년도에 15조 국비 지원 국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데서 아마도 이제 이러한 노력들은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도의회도 함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김경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협심 단결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교통 관련 여러 SOC 사업들과 또 도민 생활의 질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하게 되는 하반기 예산협의회는 이제 이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한참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또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여러 현안과 또 추가 반영돼야 될 예산들을 저희가 협의하는 차례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경기도가 책자가 제일 두툼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114건이 이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잘 유지 반영시켜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신규 사업 관련 건도 19건이 있고 또 계속 사업 진행건이 4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가장 막강하신 전해철 우리 간사님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임종성 의원님이 예산 소위위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되셔서 두 분의 멘토과 함께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당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발표가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수도권은 이 교통난 해소와 서울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들이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당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발전이 그동안 지체되어 한 요인이기도 했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주민들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좀 관심과 또 사업의 신속한 추진 그리고 또 추가 진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당에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송환주 도의장님 얘기하셨던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것은 당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데서 올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가정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해찬 대통령이 비롯한 여러 앞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이 어제 이와 관련된 확대 재정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3분기까지의 재정 집행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특히나 이 현재의 경제 활력 제고와 그다음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 특히 4, 4분기의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서
현장에서 경제 활력과 민생 활력들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경기도가 또 그런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우리 또 도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지역에 많은 사업들도 있고 각별히 올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비와 도미 등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